한맥국어학원 안태현입니다. 대명고등학교 2025년도 중간고사, 이렇게 중간고사 공통국어 관련한 내신 설명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15일, 16일 개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로 지금 빨리 연락을 하셔서 언제 수업이 진행되는지 관련한 사항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그럴 필요도 있어요.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안태현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고요. 지금 2018년도 꽤 오래됐네요. 대명고 학생들 국어하고 문학을 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1등급을 다수 배출했었고 다들 좋은 학교들 많이들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제 연락하고 제자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삶의 보람인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질문이 많은 학생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등국어 과정에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을 거고 그 모른다라고 하는 게 공부의 두려움이나 부담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공차 방위점의 매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거나 등급을 잘 맞는 학생들하고 맨날 공차시켜서 마신 것 같네요. 어디 한번 배명은 어떤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수학분석, 배명학교와 한맥학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보면 일단 현재 강점입니다. 한맥의 교재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두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모르는 걸 하나씩 짚어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온라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전체 과정들의 복습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엑스펙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우리의 강점이 되겠죠. 근데 약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일정이 보통 배명은 다른 학교보다는 시험이 조금 늦는 편으로들 시험을 봐왔거든요. 5월 첫 주가 되지 않을까. 학교 일정표나 학부모 지금 총회를 지나고 나면 아마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오긴 할 텐데요. 학교 일정이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공부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범위를 생각을 해도 그렇고 아니면 범위뿐만 아니라 학교 일정 자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또 많거든요. 1학년 때. 4월달 과학의 달 행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 요건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제의 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과제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은 지금 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제를 풀고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을 드렸고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제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건 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디폴트 값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배명은 주변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인원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모든 학생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중학교 때 국어를 잘했든 못했든 고등학교 국어 성적으로 예쁘게 이어지는 게 100%냐? 그렇진 않아요. 고등학교 국어는 또 다른 세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겨울방학 동안 준비했는가 그리고 저랑 이어서 이 내신 과정을 준비를 잘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현재 있는 이 스타트 라인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국어에서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협은 있죠. 내신은 균형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공통사회나 공통과학이나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공통이라고 붙어있는 건 말 그대로 예전에는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넓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도 공통국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중학교 때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어려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신 전체의 균형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과목들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꼭 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또 집중력의 유지, 이것도 균형과 관련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체력과 정신력 역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체력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험에 그 과목의 숫자도 많고 범위도 많고 배워서 익혀야 되는 개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너무 겁주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이 네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 상황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공부는 계획이죠. 어떤 계획을 세울지를 여러분들이 잘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가장 합리적인 파트들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게요. 자, 배명고 1학년 개관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특징이 미래인국어 사용하고요. 학교에서 개선교재를 주십니다. 학교에서 개선교재를 주세요. 그 개선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늘 들어갔고 개선교재를 통해서 수행평가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학교에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늘 선배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수능의 일치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는 배명고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주시고 출제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수업과 시험 사이의 연계성이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배명고 학생들이 내신을 통해서 수능까지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지금 그 학교 선생님들 안에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일치도가 되게 높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내신에서 좀 유리할 때도 있긴 해요. 시험 자체의 난도는 높은 편입니다. 서술형 연습이 조금 필요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1학년 때는 서술형이 있고 2학년 올라가면서 3학년 올라가면서는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만 서술형을 하고 2, 3학년 때는 단답형으로만 문제를 이제 내셨는데, 대신 문제 수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한 5문제, 6문제 이상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변별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개정교육과정이잖아요. 개정교육과정에서 서답형 늘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서답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거니까 이전에 있던 서답형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기출문제들 같이 몇 가지 들어가는 공통단원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풀어볼 텐데, 특히 문법단원에서도 서술형을 물어보세요. 배명은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거고, 저랑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이거. 자, 고득점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틀리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 틀리는 부분을 줄이는 전략 자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을 빨리 알아가는 것,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만의 문제풀이 과정들을 정립해 나갈 것, 이런 것들은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간, 기말 이렇게 시험들을 계속 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금 익혀야 될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맞추고, 그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그 수행하는 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좀 차분차분하게 해보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를 잡아줘야 될 겁니다. 자, 교과서는 좀 봐야죠. 새로운 교과서라고 하지만 미래에는 작년에도 1학년 교과서는 개정 이전에도 미래엔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비슷한 작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그 공통국어 1에 있는 목차를 갖고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여기 문학의 향기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작품들,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작품들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4대 갈래라고 적어놨어요. 1학년 맨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4대 갈래였어요. 서정, 서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 그 극갈래와의 만남하고 교술갈래와의 만남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얘네 둘은 중간고사보다는 기말로 넘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포함은 보통은 시험을 봤던 모의고사를 포함시키는 학교도 있고 전년도를 포함시키는 학교도 있는데, 아마 배명은
전년도나 이미 기출되었던 모의고사를 가지고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26일 날 보는 3월 달 모의고사를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24년도 3월 달에 받거나 자, 6월 달에 받거나 6월 달은 이제 안 보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에 봤던 이 모의고사에서 특정한 작품들 전체가 아니라 보통은 문법 단원을 많이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작품들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작품 자체의 유사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1, 2, 3학년 동안 어떤 작품을 배웠는지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작품에 따른 특징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진도를 어떻게 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학교의 기출 유형이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그 준비를 해볼게요. 2단원 넘어가면 여기는 아마 화법범위라서 원래 그 배명 스타일에서는 이 화법은 안 하고 그냥 스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손성이나 겸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뭐 많이 나와봐야 한 3, 4문제 정도? 한 세트. 그러니까 지문 하나 제시되어 있고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성이 높진 않습니다. 안 하실 가능성도 높아요.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이 이제 3월달 모의고사에서도 보고 2학년 때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나오는 걸 보면 2학년 때도 어차피 문학하고 독서를 갈 거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로 아마 언어와 이제 화법장문 얘네들을 넘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독서, 문학 이렇게 가시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의문의 변동은 어차피 이제 그 3학년 때까지는 제대로 안 배울 가능성이 높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문항들을 하고 개선교재 안에 여러분 학교에서 나와주시는 개선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까지 해갖고 꽤 많은 문제를 시험 범위에다 집어넣으실 거고 교과서 자체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많고 아마 요번에 시험 교재를 받아보시면 여기 문제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된다. 문법 파트에서는. 그래서 중간, 기말 모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해요. 마치 누적단원처럼 작년에도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앞에서 봤던 문법 영역이 계속 2학기까지 가갖고 중간, 기말에도 계속 누적단원처럼 들어가 있었어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또 풀어봐야지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문의 변동이라든가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면 문법 요소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자체는 이게 문법 요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법의 맨 마지막이에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이나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어미나 많은 문법 요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랑 진짜 이번 기회에 문법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라고 생각하고 간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명고 기출이요. 작년에 이제 2024년도 1학기 중간 지필이었는데 물론 그 나와 있는 문제 자체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저. 그러니까 선택형 문항 나오는데 학교에서 정답을 다 해설해 주시는 편이에요. 다른 학교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배명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왜 냈다라는 걸 꼭 얘기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냥 문항은 문항 구성이에요. 선택형이 한 20문항 있고 서답형이 6문항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든 변별을 해야 되니까 소수점 배점, 그러니까 3.5점부터 점수가 높은 건 4.4점. 이렇게 소수점 배점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쭉 이제 등급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 배명은 진짜 어떻게 보면 복수 선택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신 대비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 선택 나오는 문제들은 좀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뒤에 서술형도 아마 구경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서답형 문항이 작년에 1학기 중간에 이렇게 6문항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음보, 음은, 어미 이런 식으로 운율반두는 그러니까 서정관례의 가장 기본적인 거 4대 문학관례에서 서정서사, 극, 이제 교술관례 이렇게 4가지 있는 파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소설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죠? 인물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 개선교재 안에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개선교재와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 문제.
2학년 때는 이것도 수행평가로 볼 때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와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 놓고 이렇게 그 문법 문제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에 나와 있는 그 문법적인 상황을 서술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 구개음화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 자체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띄어쓰기나 맞춤법 문제 올해는 여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법 문제, 높임, 뭐 시제, 피동, 사동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또 거기까지도 확장해서 가르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저랑 잘 소통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이 뭔지를 좀 더 봐야 되고 그걸 구두 테스트로 클리닉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봐야 더 해야 됩니다. 풀어봐줘야 돼요. 그래서 문항은 무난해요. 충분히 풀 수 있다 정도지만 서답형 배점이 또 그렇게 엄청 높진 않잖아요. 아까 지금 그 선택형이 4.4점이었는데 여기 점수 보시면 배점이 3점, 3점, 4점, 4점, 2.4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술형 자체에서 점수 배점이 엄청 높진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서술해갖고 1점이라도 깎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배명고가요. 작년 1학기 성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어 4단위 일주일에 4시간 들어있는 국어고요. 평균이 69.7이에요. 표준 편차가 18.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를 맞은 90점, 90% 이상의 학생들 문제 보면 45.3%예요. B까지 맞은 학생, 대충 80점대 학생들까지 포함해갖고. 국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진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작년에 중간고사를 배명에서 100점 맞았다. 그러면 현재 5% 정도예요. 이미 예전에 1등급은 4%니까 100점 맞으면 1등급이 될까 말까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음에도 열심히 한 쪽으로 얘기할래요. 자,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은 나중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10% 맞으면 이제 1등급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점수를 계산해 보면 한 93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배점들 생각해 보면 2문제 반?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뭐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틀리면 딱 7점 깎여갖고 93점. 이러면 아마 간당간당하게 1등급 받는. 그러니까 뭐 2-3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고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도 깎이지 마세요, 제발. 거기서 깎이면 되게 가슴 아파. 남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대충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너희 선배들도 늘 나한테 선생님 이거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늘 저를 괴롭히면서 그렇게들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이제. 자, 우리 뭐 할 거냐? 비전. 자, 기대.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 기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기대. 노력의 원천이란 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만한 거. 그러니까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들은 언제나 다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건 배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때 진행했던 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출과 관련된 필기들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업 필기하고 기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필기를 해 드릴 거고 학교 필기 중에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학교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물어볼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니? 그죠?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그 필기들은 다 여기다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과제 자체를 지금 단계를 앞쪽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드릴을 할 수 있는 좀 쉬운 내용부터 뒤쪽에 좀 심화 과제까지 단계별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보통 한 단원당 70문제 정도? 그렇게 많진 않죠? 이제 요랬던 게 그 한 4단원 정도 되면 한 300문제 이상 가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밀리지 않고 쉬운 단계부터 천천히 어려운 단계로 가면서 풀어가면 나중에 가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한다라는 모습. 오케이? 그 다음에 집중.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뭔가 향상하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필요합니다. 내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복습 테스트는 매주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안 볼 겁니다. 15문제 정도인데 거의 시험에 나올 거. 예전에 복습 테스트는요, 대부분 전년도 기출문제를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기출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다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명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 갖고 기출문제나 문제 유형이 제일 같았던 거 이런 것들 다 찾아서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국어적 자아 자체를 좀 키우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클리닉 점검도 이제 보통 주중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은 1단계 드릴은 해요. 빈칸을 채우고 요약 정리된 내용들을 딱 다 채우고 나면 선생님은 거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구두 테스트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80% 이상이면 일단 패스를 드리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관련된 문제들을 또 추가해서 풀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 내가 클리닉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만 봤는데 올해는 어머니들한테도 촬영해서 좀 보내드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만족. 이렇게 해서 저랑 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일단은 얻을 수 있는 거. 빠른 진도란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세이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거.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더 잘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 최대한 2.5회 정도 반복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면서 공부하고 났을 때 나는 그래도 충분히 많이 봤으니까 라고 하는 안심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온오프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계속 관측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걸 저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배명고등학교 국어는요. 한맥국어원과 함께하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배명고 학생이었던 이제 모 학생이 카톡 보낸 겁니다. 벌써 꽤 됐는데 고2까지 제가 고1, 고2 이제 제가 다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2등급 나왔습니다. 2등급 나오면 진짜 기뻐하던 때예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학생의 2등급은 여러분들한테 1등급이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고1 때부터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재밌었다. 등급 올리는데 도움 많이 됐다. 모의고사 1등급도 받아보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고 저만 한 건 아니에요. 배명고의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 꽤 도움이 잘 됩니다.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갖고 약대를 갔어요. 예, 귀엽죠? 그래서 저와 함께 배명고 국어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의 입시 전반에까지 적어도 국어가 여러분들의 대입에 발목을 잡지 않고 나에게 강점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강과 관련한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 3월 15일, 16일 날 개강하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그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아요. 학생들도 괜찮고 학부모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관련한 이야기나 상담도 가능하니까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